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경부부가 또 난리지요. 스페인 국왕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각국의 정상들의 단체 사진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바이든은 윤석열을 향해 걸어가더니 악수를 하는데 눈길은 주지 않습니다. 보는 국민이 민망할 정도였지요. 손은 윤석열의 손을 잡고 있으나 불가리아 대통령을 쳐다보며 대화하지요. 패싱과 무시도 이 정도일 수 있을까요? 반면 경의 표정은 가관입니다.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지난달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은 미국 국가 연주 중에 미국 국기에 경례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바이든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나토 회담장에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를 하는데 윤석열은 치아를 다 드러내고 웃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윤석열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외교는 기싸움입니다. 특히 국가정상은 타국의 정상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보고 잡히면 끝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합니다. 윤석열이 당한 굴욕은 곧 국민의 굴욕입니다.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자, 잡은 물고기에 먹이는 뭐하러 주겠습니까? 알아서 기고 알아서 눕는 자이니 굳이 반응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최동석 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수 가르쳐주겠다. 노룩 패스는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제는 외교를 한답시고 해외에 나가서 경이 바이든에게 노룩 쉐이크 핸즈까지 당했다. 개무시를 당하자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다. 썩소가 참으로 가엾다. 경과 경외간에게 가르쳐주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라. 그러면 바이든이 경에게 다가와 온갖 아양을 떨 것이다. 외교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 국왕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슈가 있었지요. 김건희는 장갑을 낀 채 악수했는데 이는 지난 바이든 방한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아닙니까? 정작 진짜 왕비인 스페인 왕비는 장갑을 끼지 않았지요. 김건희가 팔을 흔드는 것에 대해선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건들거리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인간은 스트레스가 심하여 불안해지면 안정감을 얻기 위해 몸을 흔듭니다. 이때까지 카메라에 노출된 김건희를 관찰해보면 항상 몸을 흔듭니다. 대체로 자신감 부족이 이런 동작을 하게 만들지요. 이번에는 팔도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국왕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 몸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없는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이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대신 흔들어 몸을 흔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김건희의 불안한 몸동작을 보는 국민은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니 김건희가 건들거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들거리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국격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더 빵 터지는 장면이 또 있지요. 경부부는 국왕을 만나기 전 대기실에서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만찬에 초청된 모든 정상들이 안내와 함께 대기실에서 나와 입장을 하고 국왕 내외와 인사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유독 경부부만 대기실에서 1분가량 지체되었지요. 당황한 행사 관련자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국왕이 헛기침으로 신호를 주었는데도 경부부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라면 거의 상징적 인물이 경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통역하는 비서관이 도착을 하고서야 입장합니다. 사진을 찍은 후 스페인 국왕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를 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으니 굳이 통역관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건희가 영어를 잘한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었나요? 국왕의 축하를 받은 경은 다시 한번 바이든에게 했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지요. 만찬장에 들어서면서도 다른 정상들은 대화하면서 이동하지만 경은 입구에서 멀뚱히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옥윤 변리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아니, 통역은 뭐 하느라고 늦게 와서 스페인 국왕과 왕비를 40초나 기다리게 하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냐며 시종이 계속 눈치 주고 기다리는 국왕은 의아해서인지 몇 번 헛기침까지 한다. 통역 2명이 같이 오느라고 늦었나? 의전팀은 뭐하나? 다른 나라 정상들은 국왕과 다들 덕담을 나누던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하시네. 덕담거리 좀 미리 만들어드려라. 이번 나토회에서 스페인이 원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나 얼마나 국왕이 좋아하겠니? 아니면 왕비를 직접 뵈니까 정말 미인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답례로 우리 영부인 칭찬도 하지 않겠니? 아니면 국왕이 좋아하는 축구팀 아틀레티코라고 하던데 비행기에서 봐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역시 국왕이 좋아하지 않겠니? 이런 덕담거리 좀 만들어 드리라니까. 계속 의전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진 찍을 때 왕비, 대통령, 국왕, 영부인 이런 것도 미리 알려드리고 나가는 방향도 좀 미리 알려드려라. 국왕이 2번이나 영부인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했잖아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커녕 이미 바이든 때 의전을 재정립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품격을 유지할 노력조차도 없어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가기 전에 주장했던 세일즈는 어땠을까요?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사동맹 정상회의 가셔서 원전 세일즈 하신다는데 무기 세일즈도 아니고 그 동네에 원전 원천 기술 가진 원전 오리지널 강국들이 즐비한데 게다가 그 동네 원전 찬반이 마침 뜨거운데 과연 몇 개나 팔고 오실지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 사실 세일즈나 마케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평생 갑질나는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자기 캐릭터 완전 바꿔서 세일즈 성공하시면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한 일일 듯. 오히려 영업은 여사님이 더 잘하실 듯 하다만 써놓고 보니까 원전 말고 차라리 러 접경지역에 세계적인 명품 무기 K9 자준포를 싼값에 다 깔아주겠다 뭐 이런 세일즈가 더 먹히지 않을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중 호주와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 보도가 있었지요. 원전 세일즈 하랬더니 웬 그린수소일까요? 나토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 참석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년간 누려온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중국 대한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과 방사는 향후 5년간 주력 산업 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다. 폴란드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신규 원전 계획 후보국에도 우호적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EU 텍소노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나 떠드는 것일까요? 양이원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유럽 시장, 안보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신냉전 시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할 만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간 회의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압박하며 중국까지 견제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곳에 가서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가 불안하면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 그 나라들과 교육하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이런 걱정을 하니까 외교부가 하는 소리가 중국 시장을 대신할 유럽 시장이라고 했다는군요. 그게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알리백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준비 안 해서 그나마 유럽에 상품 수출하는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유럽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기라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만 무지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안일해진 건가요? 세계 외교와 경제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신냉전, 신보호주의가 사실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불안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려고 스페인까지 나라가 국격을 폭망시키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712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공석의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마네킹 하나 앉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손준성도 챙기고 특수통 라인들 역시 챙겨주고서 8일간 미국으로 떠난 장관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민생이 초토화될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자니 필리핀으로 가버린 여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처럼 행사하며 원내 일당을 발목 잡게 하는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를 들린 것이 국민의힘이 아닙니까? 더구나 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고소치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협상의 판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집권야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겨가자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정대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치고 뺑소니하는 겁니까? 나토 참석의 대가로 달고 오게 될 후폭풍이 경정권을 어떻게 흔들지 각오를 해야 할 듯한데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